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김래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절차만 알아도 투자 타이밍이 보인다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영상에서 다룬 재개발 재건축 용어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각 단계별 절차를 설명드리고 투자 타이밍 단계는 일반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비사업 완료까지 빠르면 7년 정도, 어떤 경우는 20년도 더 걸립니다. 몇십 명에서 몇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이해관계, 그리고 시군구의 인허가 등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알아야 투자 기간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고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업 절차가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가격도 그에 따라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사업이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니 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사업 준비, 2단계는 사업 시행, 3단계는 관리처분 계획, 4단계는 사업 완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각 단계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투자 타이밍 단계는 어디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데 수립된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주거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거라는 아주 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의 경우 노후된 해당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시청해서 재건축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재개발과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이 되기에 적합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받기 시작합니다. 동의율을 계산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위한 별도의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동의율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의한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에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본격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이므로 초기 투자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바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시공사로부터 입찰 지원을 받아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진행합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데 이 시기는 투자금과 수익성의 윤곽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 교통 등에 대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군구에서 검토하고 인가를 내주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해당 조합에서 몇 세대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투자금과 수익성의 윤곽이 보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직후에는 정비구역 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평가액이 나오면 총 사업비와 일반 분양가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과 수익성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나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확률은 확연하게 낮아져서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이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초기 투자 비용도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올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합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 현금 청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아지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미래가치보다는 현재의 가치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미래가치, 프리미엄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고 120일 내에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액과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조합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평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희망 평형은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인데요. 이 시기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임대주택 수가 결정되고 임차인의 손실보상, 새집 분양 설계, 부대 설계,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이 결정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 시점이 되면 예상 수익, 총 사업비, 비례율, 감정평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얼마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시점이라서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관리처분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인가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사업의 윤곽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급격하게 붙기 시작합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에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현금화한다는 의미에서 처분을 생각해보는 시점이기도 하고 반대로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진입을 고려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인가가 난 뒤에는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주 철거 단계에서 이주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고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제공합니다. 철거 이후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완공까지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를 한 후에는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 이전곤시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곤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개 공사 완료 후 1년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곤시가 마무리되어야지 각 세대별 정상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고시까지 완료가 되면 조합은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최종 정산하는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조합을 해산함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개발 지역마다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의 변수도 많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대한 이해는 투자에 관한 위험을 제거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